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정쌤입니다. 오늘은 여학생들이 관심 가질 덕성, 성신, 서울여대 자연계 논술 전형에 대해서 통합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모집의 주요한 사항은 덕성여대는 논술 100으로 교과를 전혀 보지 않습니다. 성신여대는 논술 70에 학생부 30인데 출결도 결석 일수에 따라 조금 반영을 한다. 서울여대는 논술 80에 교과 20이고요. 수능 최저는 작년까지는 3개 대학 다 2개 합 7에 탐구 1과목이었는데 올해는 서울여대가 국영수 1개 3등급 이내로 문턱을 좀 낮췄습니다. 왜 그랬냐면 실질적인 수능 최저를 충족한 학생의 비율이 좀 작아서 문턱을 좀 낮춰서 수험생의 편의를 좀 고려했고요. 모집 인원이 3대학 다 상당히 작아요. 덕성여대는 과학기술대학이라고 해서 자연계열의 모집을 한꺼번에 40명 해서 각 전공으로 나누어지는 거고요. 성신여대는 학과 또는 학부별로 모집을 하고요. 서울여대는 4개 학과 정도의 28명을 뽑는 초미니 전형입니다.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데요. 수능 응시 제한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의 확통, 미적, 기하를 아무거나 응시해도 되고 탐구도 과학이나 탐구나 아무거나 응시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학생부 반영 방법은 덕성여대는 논술 100이니까 필요 없겠죠. 성신여대는 국영수 과를 자연계열은 반영하고 진로 선택 제외하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서울여대는 사회나 과학 중에서 잘한 상위 3과목이에요. 서울여대는 각 교과별 상위 3과목씩 해서 총 12과목을 반영하는 거고 성신여대는 특이하게 학년별로 1학년 30, 2학년 40, 3학년 30%를 반영하고 이수 단위는 가중치를 부여하니까 실질적으로는 3학년의 반영 비율이 제일 높은 거죠. 왜냐하면 고3의 경우에는 3학년은 1학기만 반영하니까 실질적으로는 3학년의 반영 비율이 제일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등급 점수의 폭은 성신여대나 서울여대가 거의 비슷합니다. 유불리가 없고요. 실제로 합격자의 등급은 성신여대가 살짝 높고요. 서울여대는 컷으로 따지면 내신의 등급 컷으로 따지면 5점대 중반 정도 되는 대학이에요. 논술시험은 덕성여대는 수능 주말 일요일날 보고요. 서울여대는 수능 주말 토요일날 보니까 토요일 서울여대, 일요일 덕성여대 이렇게 볼 수 있고 성신여대는 10월이 시작되는 첫 토요일날 보통 봅니다. 논술대학 중에 가장 빨리 보는 대학이 성신여대랑 연세대고요. 시험 시간은 덕성여대 90분, 서울여대도 90분인데 성신여대가 조금 더 논술다운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성신여대는 논술 시간 100에 문항수도 4문항이어서 훨씬 더 문제수가 많고요. 덕성여대는 90분에 2문제 각 소문항이 2~3개니까 여기가 훨씬 더 문제수가 2배가량 많은 거죠. 시험 과목은 덕성여대랑 성신여대는 수학을 보고요. 서울은 과학논술을 봅니다. 출제 범위는 덕성과 성신은 비슷하게 미적분 확통까지 보고요. 기하는 보지 않는데 서울여대는 과학논술이니까 통합과학과 생명과학 1을 봐요. 그러니까 생명과학 1을 수능 과목으로 공부한 학생만 응시하는 게 유리하겠죠. 제시문은요. 서울여대는 가나다형의 긴 제시문과 한 장 이상의 제시문이 있고요. 도형도 있고 생명과학은 여러 개의 사진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제시문을 분석해서 자신의 견해를 적는 그런 형태의 논술이고요. 성신여대랑 덕성여대는 논술 문제는 비슷한 느낌이 좀 있어요. 작년에 출제된 내용을 분석해 보면요. 덕성여대는 문항수가 2문제다 보니까 수원 수투 쪽에 좀 더 집중해서 출제한 경향이 있고요. 미적분은 1문제 정도 냈습니다. 논술 유형은 고교 과정에 어렵지는 않은데요. 증명형, 무엇을 증명하라, 보이라. 우리 학생들은 증명하라고 하면 약간 쫄잖아요. 성신여대는 확통을 제외하고, 덕성여대도 확통은 제외하고 출제했는데요. 성신여대는 수원, 수투, 미적분에서 고르게 출제를 했고요. 증명형 문제도 있고 풀이형 문제도 있고 조금 더 논술에 가까우면서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을 출제했습니다. 서울여대는 통합과학과 생명과학 1이 출제 범위인데 제 전공이 아니라서
서울여대가 제시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이 논술 기출문제에 대한 수험생의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약 60% 정도의 학생이 쉬웠다라고 서울여대의 논술시험을 보고 나서 말했다고 합니다. 논술 유형은 제시문을 읽고 의견을 제시하거나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고요. 소문항은 덕성여대는 소문항이 2개 또는 3개 정도 있는데 소문항 자체가 그냥 독립문항이에요. 각 소문항이 서로 연계가 안 되는. 서울여대도 마찬가지로 소문항이 2개쯤 있는데 각 소문항이 각자 나름대로 서술을 해야 되는 형태고, 성신여대가 4문제를 출제하니까 전체적으로는 소문항 기준으로 따지면 10문제 이상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소문항에 결론 지어진 함수를 이용해서 다음 소문항을 푸는데 계단식 문제는 아니다. 이 말은 앞의 소문항의 정보를 가지고 다음 소문항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형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관심 갖는 게 난도잖아요. 덕성과 성신은 이 정도 출제하겠구나라는 기대보다도 문제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 중에서 성신여대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시간도 길고 문항수도 더 많으니까.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말씀드리자면 건대보다 더 덕성여대 문제가 어려운 것 같고요. 성신여대는 이화여대나 숙명여대보다 더 어렵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문제가 어렵고 쉽고를 설명하는 데는 제가 드리는 말씀 이 정도가 한계고요. 여러분이 직접 문제를 보셔야만 느낄 수 있겠죠. 네 번째, 경쟁률하고 입결은 덕성여대가 27대1, 성신여대가 13대1, 서울여대가 15대1 정도 되고요. 이 경쟁률은 매년 변하니까 고정된 건 아니겠죠. 실질 경쟁률은 수능 최저를 충족한 덕성여대는 2기합 7, 성신여대도 그렇죠. 작년까지는 서울여대도 2기합 7이었잖아요. 지원할 때는 15대1인데 수능 최저를 맞추고 나면 5대1이니까 경쟁률이 팍 낮아지는 거죠. 너무 낮아져서 올해 한개 3등급으로 만든 것 같아요. 나머지도 성신여대도 13대1인데 실질 경쟁률은 6대1이니까 50% 이상의 학생이 수능 최저에서 바로 탈락해버리는 거죠. 내신 평균은 덕성여대는 4.48, 성신여대는 4.3 내외, 서울여대는 4.5 내외고, 컷은 서울여대는 한 5.5, 성신여대는 5, 이 정도 되고요. 덕성여대는 이제 내신이 필요 없죠. 정시의 컷은 추정치인데요. 덕성여대는 평균 자연계열의 경우에 76점, 성신여대는 83점, 서울여대는 81점으로 국수탐의 100분위 평균치 정도가 이렇게 된다라고 대충의 가늠을 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입시 결과는 성신여대 것만 세분해서 대학 측이 제시한 내용들을 쭉 소개했는데요. 하나 정도만 볼게요. 2023년의 인원과 2022년 인원을 제가 효율적으로 쓰려고 적어놨고요. 경쟁률은 11.83대 1인데 수능 최저를 충족한 학생의 비율은 7.3대 1 정도 되고요. 추가 합격자는 2명이니까 추가 합격자는 비교적 적다라고 볼 수 있겠죠. 모집 인원이 많은 학과는 추가 합격자도 좀 많고요. 역시 인기학과인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요. 논술 입시 결과 중에 논술 평균이나 학생부 점수 평균이나 최종 등록자 평균 같은 건 쭉 제가 수록해 놨고요. 덕성여대는 논술 입시 결과를 대학 측에서 교과 성적만 제시했는데 올해는 논술 100이니까 필요가 없죠. 그래서 생략했고요. 서울여대는 역시 논술 입시 결과를 올해 공개해 놓은 게 교과 등급 정도 공개했는데요. 5.0에서 6.0 사이의 컷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100점 만점 기준으로 4등급과 5등급의 내신의 점수 차는 1점 정도 되니까 논술로서 충분히 여기도 역전 가능한 대학이죠. 자, 이렇게 해서 덕성, 성신, 서울여대의 논술 전형에 관한 소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